자, 잘 쉬셨죠? 네, 또 등기부 보도록 하죠. 21번.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옳은 설명은 1번은 멸실등기란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하여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한 등기이다.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등기사항이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 멸실등기하는 것이고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나요? 변경등기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말소등기란 등기사항 전부나 일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등기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틀렸죠? 말소등기도 등기사항 전부지 일부가 아니므로 잘못했고요. 세 번째 변경등기란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전부가 아니라 변경등기는 일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란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이를 회복 또는 재현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여기 하자가 없네요. 말소회복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니까. 5번이 경정등기란 등기 완료 전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2번.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이 증여인데도 매매를 원인으로 행한 이전 등기일지라도 실체 관계와 부합함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맞고요.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게 효과는 유효를 인정해 주되 처벌은 받아야 돼요. 처벌은 얼마짜리인가요?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을 벌금에 처합니다. 3년 1억짜리예요. 지금 세요, 형벌이. 두 번째, 판례에 따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판례는 무조건 선등기유효로 인정합니다. 동일인인 건 동일인이 아니고 선등기가 유효니까 맞고. 두 번째,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면허 효력이 있다. 양쪽 불일치의 경우인데 등기된 양하고 물권의 양을 따져봤더니만은 등기량이 큰 경우에 지금처럼 등기한 양, 물권의 양 따져봤더니 등기량이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의 양을 따져봤더니만은 물권의 양이 더 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때 얼마큼 효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등기량이 더 큰 경우는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내가 산 게 토지가 100평이고 등기된 게 200일 경우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효과 발생 100평만큼만 인정한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등기량 아닙니다.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나온 판례가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토지 전부가 등기돼 버린 경우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크죠? 이때는 얼마큼 효과 발생하더라? 2분의 1 지분만큼 발생한다.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등기되다 할지라도 전부가 무효는 아니니까 전부가 무효가 아니므로 전부를 말소 청구하지 못하고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시험 이게 나옵니다.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여기 달고 나올 지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등기된 양, 물권행위를 따져봤더니만은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게 50평 등기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는 민법제 137조가 적용이 되어서 원칙은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일부가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인정할 때는 일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요거를 규정 처리하는 방법이 137조입니다. 이거는 나올 건 아니니까 시험 이거 내오도록 와, 이 판례. 그래서 과거에 기출문제 나오기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없다요? 있다요? 있다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의 무효등기 유용에 관하여 판례는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는 유용할 수 없다고 한다. 멸실등기 유용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고요. 5번이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행한 경우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첫 머리 빼먹은 등기를 모두 생략등기도 유효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23번이 좀 어려웠을 텐데 다음은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등기할 사항이나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 일부가 뭔가요? 지분이에요, 지분. 그러면 이제 옛날에 배울 때 부동산 일부부터 먼저 보자고요. 부동산 일부란 말이 나오면 뭘로 이해하실 것? 방 하나. 방 한 칸에 대해서 용익 물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 이 두 가지만 등기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 압류 가압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이거랑 또 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경우는 이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갑이라는 자가 이 집에 소유권이 있다가 단독 소유로 있다가 갑과 을 공유로 넘어가는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다 넘어갔나요? 지분만 넘어갔나요? 반 지분만 넘어갔죠? 그리고 단독이 공유로 바뀌는 것을 얘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가능한 거예요. 사실 부동산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고 부동산 특정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의 경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 이전 등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등기도 팔아먹을 수 있나요?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가등기를 이전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본등기를 못하게 막는 것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가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등기할 사항이다.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틀렸고, 5번의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의 본등기 신청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지분만 본등기할 수도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것은 1번 외에는 없습니다. 다 틀렸고요. 나머지 2, 3, 4, 5번 있다 없다 바꿔놓으시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24번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질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질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물권이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질권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1번 맞고요. 두 번째, 갑과 을의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 일부 포기하였다면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포기 등기로 할 수 있다. 지금 갑과 을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은 A라는 자 있다 가정을 하고 저당권자가 갑을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을 지분만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더라요. 이때 어떤 등기합니까? 이거 물어본 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당권 전부를 포기하게 되면 저당권 전부가 없어지나요? 저당권 전부를 포기하게 되면 전부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상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게 무슨 등기하시고? 말소 등기하는 거고 일부만 포기했다는 얘기는 일부 남아있잖아요. 후발적 일부니까 변경 등기해야겠네요. 그럼 저당권자 전부가 포기된 전부 다 소멸했으니 이거 무슨 등기하시고? 말소 등기하는 것이고 일부 포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갑의 집은 남아있죠. 그러면 갑의 지분만으로 변경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기 포기 등기로 실행해라 해서 맞는 말인데 지금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포기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말소 등기하시고 일부 포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변경 등기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전세권자가 설정 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등기에 의해야 한다. 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니까 주등기가 아니겠죠. 3번은 답이고요. 4번의 경우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주등기 방법에 의해야 한다. 앞서 배울 때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주등기, 부기등기.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부기등기 옛날상 지우라고 배웠어요? 놔두라고 배웠어요? 주말한다, 지워버리게 되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면 옛날상 지우지 못한다 해서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5번이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라는 건 주종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전세권자가 있고 1의 부기 1호로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죠. 근데 둘 다 말소할 때는 둘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만 신청을 통해서 얘를 말소를 하게 되면 주등기가 죽자마자 부기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고 그냥 주고 넘어오라니까 전세권 말소할 때 이자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만 첨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는 주와 종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법공부할 대표적인 주종관계가 바로 대리와 복대리 관계. 대리가 죽으면 복대리도 죽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 얘도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직권 말소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전전세권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25번에 유증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절차 중 틀린 것은 1번이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증받은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았나요? 이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유증받은 경우에 소유권 뒤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소유권보다 뒷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쪽이 대부분 다 나와요. 유증받은 경우는 미등기 받은 경우에 포괄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특정유증 받은 경우도 있는데, 포괄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배웠고, 특정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지 바로 보조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인데, 등기된 거 받은 경우의 경우는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문제는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리게 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실행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해버린 경우는 나중에 넘겨줄 경우에 요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넘기느냐 말소할 필요가 없느냐요. 어차피 넘겨주면 끝나는 거니까 요거 굳이 실행한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냥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요게 잘 나오는 파트예요. 여기는 거의 매회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 외울 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1번의 경우는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조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셔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 받는 효과는 유언자 사망 시 발생한다. 틀렸죠? 포괄 유증은 등기할 필요 없이 유언자 사망한테 발생하겠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뀝니다. 포괄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유증의 등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각하해서는 아니 된다.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해 주니까 맞고요. 네 번째, 부동산 중 일부를 유증받은 경우 먼저 분필의 절차를 거쳐야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필지 1번은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선행할 것이 먼저 분할을 거쳐야지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맞고요. 5번이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그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고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속인과는 서로 알아야 몰라요? 상속인끼리는 서로 알면 전원이 다 가는 것이고 지분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증은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모르는 게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다음 중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물어봤는데 수용있는 경우 시험을 내게 되면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수용있는 경우에 직권말소하고 안 하고를 가릴 줄 아느냐 물어보는데 직권말소 못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직권말소 안 되는 것은 일단 수용되기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말소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수용 개시일 전에 경락 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말소가 안 되는데 이때 지역권은 유역지예요. 유역지 수용되는 경우는 지역권은 수반원에 따라가기 때문에 직권말소 안 되고 마지막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이 인정되고 살아있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지역권하고 또 하나는 소유권 다 소유권인데 이 세 개는 수용 전이란 얘기는 수용되기 전에 선순위 소유권에서 취득이 빠른 소유권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나머지 다 죽어요. 이 두 개는 외워야 됩니다.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직권말소 당함으로 이 두 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 안에 없으면 다 직권말소예요. 수용 전의 압류는 예? 수용 전에 세금 체납을 통해 압류한 거 살아있어요? 직권말소예요? 꼬랑지 높이니까 또 기죽지 마시고 압류 전후를 따지질 않아요. 다 직권말소. 가압류도 직권말소, 가처분도 직권말소, 가등기,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다 직권말소예요. 그 많은 걸 다 외울래? 두 개를 외울래요? 이게 낫겠죠? 그럼 1번에 수용의 날 이전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락대금 언제 완납했대요? 수용 이전에 완납했죠? 경락인 취득이 빨라요? 수용권 다 취득이 빨라요? 경락인이 취득이 빠르네요. 그럼 선순위 소유권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1번은 직권말소가 안 됩니다. 2번의 경우 수용한 날 이후에 격려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후에 들어오면 다 직권말소예요. 그 다음에 수용의 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직권말소. 수용의 날 이전에 격려된 처분금 시 가처분 등기도 직권말소. 이전에 가압류 직권말소 당함으로 다 직권말소입니다. 두 개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가 지역권 두 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7번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임을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는 환매권자 단독 신청에 의해 말소해야 한다. 맞았나요? 환매 등기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죠? 그럼 갑이란 자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2순위를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갑이 환매권, 2의 부기로 환매권을 가진 경우 환매 등기, 부기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 무효로 해서 이전 등기,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환매 등기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는 주등기가 죽으면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하더라. 설명드리고 여기 와서 얘가 죽으면 얘 어떻게 말소합니까? 띵! 그러면 안 돼요. 자, 부기 등기 누가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하는 거죠? 그럼 1번 단독 시효할 등기가 아니니까 1번 띵 틀렸고 두 번째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환매권자가 얘가 이제 보자. 요거 직권 요거 지워도 되죠, 이제? 지우고.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했답니다. 행사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다시 갑이 회복을 해야 되죠. 이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1, 2, 3순위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을 등기를 말소하고 찾아가는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환매권 행사라는 것은 환매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얘를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세 번째가 환매 기간 내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환매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이거 하자가 없네요. 행사하게 되면 직권 말소해라. 맞고. 네 번째, 당사자 특약이 있는 경우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칠판에서 환매권자가 누군가요? 갑이죠? 갑은 반드시 매도인이어야 돼요. 이 제한이에요. 다른 제3자 환매권자를 바로 등기할 수는 없고 매도인만이 환매권자로 들어옵니다. 제3자 환매권을 취득하려면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한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 칠판에서 이전 등기가 주된 등기고 얘가 종된 등기죠. 주등기 불기등기니까 그러면 주인이 말소당하면 종도 죽는 거예요. 종이 매 맞는다고 주인까지 같이 매 맞아요? 그건 아니니까 환매권을 말소하면 얘만 말소하면 그만인 거지 이건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개 등기다 보니까 근데 별개 등기지만 주 종관계 만들어지니까 주인 유배가면 종놈도 따라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게 되면 주인 유배가면 종놈 따라가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이 여주 이천 쪽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쪽에 전라도 쪽에서 음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모르세요? 왕족들이 잘못된 유배 가면은 멀리 안 보낸대요. 이 여주 이쪽 보낸다 그러더라고. 산골짜기로. 근데 보냈는데 식상공이 따라간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공중 음식이 이렇게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 또 고위 이 당상왕까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유배 가면 전남 강진 이런 쪽 갔는데 그 사람들로 밥해 먹이는 때려 보낸대 상공들을. 그래서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 음식들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 여주나 어디에 저기 그 전주 광주 쪽 가면 음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쪽 음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뭐 맞는 짓을 안 가봤으니 모르겠고 어쨌든 주인이 가면 종로 가는 거예요. 종이 간다고 주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8번 토지 분필 합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일필 토지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상 토지를 분할함이 없이 분필 등기만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 등기는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맞습니다.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순서는 항상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예요. 대장상 분할이 되고 나서 등기가 분할돼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대장은 분할이 안 돼 있는데 등기가 분할이 된 경우는 이게 효과 유효냐 무효냐 물어봤더니 판례에서는 무효다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니까 대장은 하나의 필지이고 등기가 두 필지일 경우는 일단 토지의 현황은 대장이 우선이니까 등기가 분필됐다 할지라도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무효다 해서 맞고요. 두 번째가 갑 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동일한 저당권 설정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토지를 합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병할 수 있는 것은 등기 원인하고 연월이라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 저당 합병이 가능하되 지금처럼 추가적은 합필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맞고요.
세 번째가 소필 토지에 대하여 등기 원인 및 그 연호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아니한 담보가 담겨 있는 경우 위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잘못됐죠? 담보가 등 합병할 수 있나요? 담보가 등 합병할 수 있는 권리예요? 못하는 권리죠? 합병하는 권리 5개 기본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안 외우면 답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사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지역권은 지역권인데 이때 승역지 지역권만 합병할 수가 있어서 이 5가지 권리가 합병하는 기준 권리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원칙은 저당권 등기 합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지요? 압류도 합병할 수 없고 가압류 합병할 수 없고 가처분 합병할 수 없고 경매개시 합병할 수 없고 유효자 합병할 수 없고 판매 등기 합병할 수 없고 파산 등기 합병할 수 없고 신탁 다 합병이 안 돼. 이거 다 합병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저당권 합병할 수 없는 경우는 치게 돼. 예외적으로 저당권의 경우도 등기 원인하고 지금 나온 대로 원인 연월이라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웠었네요. 이걸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창설적 공동 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해서 여기 합병할 수 있다부터 기준인데 합병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진 것이 요 5가지 권리에다가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요것만 딱 합병할 수 있어요. 이거 왜 합병이 안 돼요? 이 세 개가 동일한 것은 저당권만이에요. 세 개가 동일한 압류란 말 하면 안 돼요. 세 개가 동일한 가등기 가압류 이런 말 나와서 안 되니까 저당권만으로 해서 요거랑 요거를 딱 하나 합병할 수 있으니까 묶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는 담보가 등기라는 등기는 합병할 수 없는 거니까 가능하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소유자 간에 지분이 같아야 하며 지분이 다른 경우 합필은 제한된다. 지분도 같아야 되고 주소까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합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하며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필 등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동일한 소유일 때 합병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29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거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의 경우는 몇 장인가요? 총?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넉 장이라고 배웠죠? 한 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그리고 총 네 부분을 1등기로 보는 건 아파트 건물 등기부고 그 다음에 아파트 토지의 경우도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토지는 석장이 있더라. 표제부가 한 장이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경우에 대주권 등기를 달고 물어보는데 대주권 등기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한동 표제부 나오는 대주권 등기는 한동 건물의 뭐 소재, 지분 다 나오고 기본 개념이고 여기는 물어보게 되면 이거 물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기재하는 것이 한동 표제부고 전유부분 표제부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시게 될 것이고 요 두 개를 같이 부를 경우 뭐라고 부른다?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며 이게 끝났을 때 먼저 하는 겁니다. 끝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지불 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통해 지불 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가 아니라 대주권이라는 뜻.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뜻을 똑같은 말이 취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한동 표제부는 물 기재하시고 자꾸 노래 불러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표시란 말은 표제부로 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요거는 갑구나 을구가 더 서로 달라서 자꾸 문제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럼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1번이 전혀 부분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건물번호 아파트 동호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혀 부분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하는 사항, 전혀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하는 사항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당연히 소재 지번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네 번째가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한동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5번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은 이건 표제부로 들어갈 등기인가요? 토지등기부 갑분할고 들어갈 등기인가요? 이건 토지등기부 갑분할고지 표제부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 세 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지우개 뒷면에 쓰라고 그랬죠? 한동 표제부 물기재하시고 자꾸 떠들어야 돼요. 말이 비스무리하니까.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토지등기부 갑분할고의 기재사항이 대지권이라는 뜻, 요 세 가지 기본 외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고 나서 자꾸 응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 매번 나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제 앞으로 외워지게 될 테니까.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등기부 공부하려고 하니까 죽겠죠? 이게 원래 민법만큼 버금가는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민법은 그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순서 몰라도. 아닌가? 아니 순서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정도 알면 문제 맞추잖아요. 등기법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내용도 알고 순서까지 알아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절차법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생판 안 하다가 이제 임박해서 하려고 덤비니까 한 방에 잡으려고 덤비는데 잡히나 이게. 지식은 공부는 뭐라 그랬나요? 옛날에 안 했었나? 공부는 뭐다? 여기다 한번 채워넣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같아요 여기는? 공부는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부는 자기 노력이다, 굉장히 많은 반복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함축적인 말을 딱 줄여서 공부는 여자다예요. 뭐라고요? 공부는 여자다. 여자를 꼬시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반복도 많이 해야 돼. 만나자고 한참 따라붙어야 되게 되는 거고, 결혼할 때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랑 되시는 분이 너 나랑 결혼해 한 방에 목을 확 움켜쥐고 결혼했어요. 살살 꼬셨어요. 바로 뭐예요? 공부도 살살 꼬셔야 되게 되는 거지 한 방에 잡으려고 잡히면은 잡힐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살살이 떠받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한 방에 잡으려고 확 움켜줘봐야 도망밖에 안 가니까 자꾸 이렇게 달래 그래 내게 되는 게 공부예요. 그 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 공부는 뭐라고요? 남자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예,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자꾸 달래서 이렇게 소독소독 가야지. 한 방에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면은, 누가 1년을 공부할 거야. 한 두 달 만에 끝내버리지. 한 방에 잡히면. 그러니까 안 잡히니까 자꾸 듣고 또 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30번. 다음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원인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하고 현재 기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현재 기류 중인 사항은 증명서 안 나옵니다. 끝내 나올 거 아니에요, 등기가. 기류 중인 사항, 아직 등기도 안 끝났는데 등기부는 어떻게 뜨죠, 그 내용을. 그 등기 끝난 사건에 등기상 증명서가 나오는 거지 계류 중인 사건은 안 나옵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 즉 접수 중, 기입 중, 보정 중, 완료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청하는 게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전산상에서 떠요. 접수 중, 기입 중, 보정 중 쭉 뜹니다. 그럼 내가 내 등기 어디까지 와 있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기상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 쓰는데 옛날 말로 증명서를 띄게 되면은 이제 등본일 때는 밑에 인증문이 붙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딱 띄게 되면 맨 밑에 마지막 장에 이 등기부 등본은 실제 등기부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이 문구가 있는 게 등본이에요. 그럼 열람용으로 떼가지고 출력하게 되면 이런 문구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 등본을 뗀 경우에 그 문구가 들어가고 그 등본 발급 옆에 보게 되면 발급 번호가 알파벳이 8자리, 숫자가 4자리, 12자리 찍혀 있는데 그 12자리 발급 번호를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입력시키시게 되면 이 등본이 진짜 가짜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진위 여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맞았네. 인터넷상에서 등본 발급해 주니까. 틀린 것은 계류 중인 사건은 등본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등기 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1번의 경우 다음 중 등기청구권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등기청구권은 두 개로 세분해서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또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둘로 세분을 하는데 이제 등기청구권의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이냐 이건 되게 쉬워요. 이거 서비스 문제입니다.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따져가는 기준은 등기를 가지고 요청할 권리자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채권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대부분 다 채권적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을 지불한 다음에 등기를 갖고 요청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등기가 취득하니까 그럼 등기하기 전에 등기 갖고 요청할 때는 소유권이 없고 매매기에서 발생한 채권을 통해 등기를 요청했으니까 법률행위 다 채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은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죠? 그러면 이미 법률 규정인 포괄 유증은 유언자 사망 시 소유권을 가졌네요. 갖고 등기 갖고 요청할 때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물권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대부분 어디로 빠져나가고 채권적, 법률 규정은 물권적이고 하나 주의할 것이 법률 규정이지만 시효취득 같은 경우는 얘가 채권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20년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니까. 20년 점유한 다음에 등기를 갖고 요청할 때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시효취득은 법률 규정이지만 이건 채권적으로 빠져나 버리는 겁니다.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 변경, 경정 등기할 때도 잘못되면 고쳐야겠네. 이때도 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적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 1억에 살고 있다가 1억 1천만 원 증액해 주게 됩니다. 그럼 1천만 원 올라가죠. 이미 등기 가지고서 변경하는 거니까 물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물권적으로 빠져가므로 주로 이거 물어봐요. 시효취득. 1번의 경우는 매매계약은 법률 행위인가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맞고 두 번째가 교환계약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맞고요. 포괄 유증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맞고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 채권적이 돼야 되겠죠.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시효취득만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다음 중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물어봤는데 여기는 본인이 그리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신청 정보에 기록할 사항은 이 집에 대해서 토지로 가자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토지죠. 문제가 토지니까 이전 등기할 경우에 뭘 등기할 것이냐 뭘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재할 것은 갑하고 을하고 사고 팔은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그럼 부동산 표시를 기본적으로 기재해라. 그럼 토지의 경우 뭘 적어야 돼요? 토지의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적 기재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랑 신청해요? 갑하고 을하고 신청안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적어라. 신청에는 성명, 주소, 주인번호 기재할 것이고 둘이 신청하면 좋은데 신청을 둘이 가는 게 아니라 대리가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가 신청할 때 대리인의 성명하고 주소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네 번째 어떤 원인이 있나요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원인하고 원인, 연월일, 날짜 적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 소유권 이전 목적 적어라.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자기 집인지 아닌 남의 집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네가 네 집 하는 거면 너는 집 살 때 받은 등기필 정보 제공해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가 등기소를 적게 돼 있고
여덟 번째 경우는 이제 신청하는 날짜 신청 연월도 알아야 됩니다. 날짜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는 매매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래 가액하고 거래 신고 1년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요게 기재할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마시고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갑과을의 매매 기간을 통해 땅을 파는 경우에 뭘 기재하고 등기할 것인가 쭉 한번 나열해 보게 되면 계절사가 외워지는 거지, 이걸 그냥 부동산 표시 신청일을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달고 들어가시면 이걸 적는 게 등기할 사유예요. 그럼 박스 안에서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소재와 지번 맞아요? 지목 면적도 맞고,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을 것이고, 대리가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해라. 원인과 목적, 원인과 전화를 적을 것이며, 목적 적어야 되고, 관할 등기소하고 거래 가액과 거래 신고 1년 번호에서 8가지 다 적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제 박스 문제 나오면 다 맞는 게 답이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드린 거지 답 골라 드린 건 아니에요. 이걸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린 문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이 아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가처분권자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요거는 직권 등기이다,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가처분 매회 나오고 있으니까 가처분 등기가 있을 경우에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원리가 있고 가처분대로 후순위 원리가 있더라. 가처분 선순위 원리는 얘는 말소할 수 없다 그랬고, 두 번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 후순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선순위 말소가 안 되고 후순위 등기는 얘는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에.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까? 말소는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인데, 승소하기도 어떻게 말소하시고 직권 말소하시고, 패한 경우는 촉탁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공식이니까. 그럼 지금 물어본 1번 문제는 가처분 등기 물어본 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물어본 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이니까 이건 직권 등기 아니에요. 1번이 답이에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 매번 나올 겁니다. 아마 매번 나오는데 이건 외워놔야지 대화가 되니까 이건 좀 외워놓고서 정리 좀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이 죽어버리면 소유권을 토대로 나온 등기를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그 등기 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도 직권 말소할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환매 특약 등기 말소도 직권 말소할 등기고, 그 다음에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격려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도 직권인데, 1980년 12월 31일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들어오는 등기로서 총 7가지입니다. 저당권 등기도 직권 말소, 질권 등기도 직권 말소, 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 가압류도 직권 말소, 가처분도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도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파산 등기도 직권 말소해서 이 7가지 등기의 경우는 직권 말소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당권 등기도 80년 12월 30일 이전에 들어온 것은 직권 말소하더라.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가처분 전에 들어온 거는 손댈 수가 있더라 없더라? 전 알거든요. 가처분 전에 들어온 것은 손댈 수 없고,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은 단독 신청하고,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긴 경우는 직권, 패하면 촉탁인데 자꾸 얘를 물어보는 게, 이제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은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오면은 단독, 비스몰이 다르니까 내는 거예요. 두 개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또 나올 겁니다.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나온다고 알려드렸는데 틀리면 그거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4번의 경우,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탁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은 신탁은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세 번째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할 등기이건 채무자 등기 의무자로 할 등기이건 불문하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할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만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불리한 거, 등기 의무자 등기 대위 신청 못하게끔 판례가 막아버립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익되는 것만 대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 것만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의무자 대위 신청 못하게 돼 있어요. 3번 틀린 말이고요. 4번이 구분 소유자 중에 일부가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나머지 미등기 구분 건물에 관한 표시의 등기를 그 타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위 신청, 일괄 신청 같이 들어가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최초로 보존 등기하는 자가 일시에 일괄해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5번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은 멸실한 경우 1개월로 안 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건물 주인이 안 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고요. 35번의 경우는 등기의 전자신청의 등기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가? 등기 신청 들어가게 되면 접수한 효과 발생 시기가 있고 등기한 효과 발생 시기가 있는데 등기 신청 들어가서 접수한 효과 언제 발생한다고 배우셨나요? 접수 효과는 신청 정보가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배웠고 등기한 효과는 접수한 때로 소급하더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결국은 등기한 효과가 접수한 때죠? 이거 아니에요? 접수 효과 발생한 시기 언제예요? 저장이 된 때. 그럼 등기하면은 접수한 때 발생한다면서요? 접수한 때가 저장된 때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맞죠?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돼 이게 자? 접수 효과 언제 발생한대요?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 발생하더라. 오케이? 그럼 등기하면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니까 접수한 때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이때 아니에요, 이때. 살짝 한 바퀴 돌려놓은 거예요, 말을. 그래서 답이 뭐가 될까요? 1번에 신청 정보가 전자적으로 저장된 때, 그래서 저장 또는 기록된 때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3, 4번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36번 등기 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 신청 취하는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에 관하여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다. 공동 신청은 취하도 공동이며 단독 취하 안 받아줍니다.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사항을 입력하였더라도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 가능해요. 등기부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시기가 또 정해져 있는데 완료 시기가 언제일까? 등기가 끝나는 시기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등기관이 처리한 등기관이 본인의 식별부호를 입력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처리한 등기관의 조치인데 식별부 입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등기부에 기록하고 아직 식별부 입력 안 했다는 얘기는 등기 끝난 게 아니니까 취하가 가능해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취하에 관한 특별 수건이 있어야 한다. 맞고요. 네 번째,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그 등기 신청 정보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부속 서류는 반환할 수 있다. 이건 뭐의 설명인가요? 각하의 설명이죠. 각하.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주게 돼 있고 각하당하게 되면 신청서를 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일 경우에 취하가 되면은 모든 거를 다 돌려주는 것이고 방문일 때 각하당하게 되면 신청서를 뺍니다. 그럼 지금 신청서를 빼고 돌려준다고 나와 있죠? 신청 정보는 신청인 대리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각하의 설명이 취하 설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하는 모든 거를 다 돌려주는 겁니다. 4번 틀린 말이고 취하는 모든 걸 다 주고 각하는 뭐 하나 빼라고요? 신청서 빼는 거예요. 신청 정보는. 그래서 4번 질문은 취하의 설명이 아니라 각하의 설명입니다. 틀렸고 5번이 수기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한 경우에도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7번은 다음 중 등기 신청서의 인감 증명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권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자꾸 떠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은 이건 안 나와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하더라. 가등기권자.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가등기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가등기권자 인감을 내야지 소유권자 인감 낼 필요 없으니까 1번 틀린 말입니다.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그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권자 인감을 내는 거지 소유권자 권리자 입장에 있는 인감 낼 필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가 있고 우리 가등기권자가 있는데 지금 가등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말소하면 얘가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을이 인감을 내는 거지 의무자가 소유권자 인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1번은 소유권자 인감이 아니라 누구 인감 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 권자 인감을 내야 되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고 2번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상속인이면 다 내야 돼요.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을 포함해서 상속인 전원이 다 내야 되니까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경우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서가 공정 증서의 경우에는 제3자 인감 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게 답이네요. 인감을 내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7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가 1번이었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인감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가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 정보를 내야 돼? 인감을 내야 돼요?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 정보 내고 인감 내라 그랬죠?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등기필 정보 내야 돼요? 인감은 안 낸다 그랬어요. 늘 새롭죠?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소유권보다 덜 중요하니까 하나만 가져라. 하나만. 정보 있으면 정보를 내겠지만 정보가 없어진 경우 몇이라는 경우는 뭘로 대신하더라? 확인 서면 가져왔다거나 또는 공증서 부본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때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멸실했으니까 대신 인감을 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내고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와라.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 잃어버린 인감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고 또 하나 방법 직접 출석하는 것도 있네요. 출석했다는 얘기는 정보 가져오지 못했다죠. 인감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노래 부르시라 그랬어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자꾸 떠들어야 돼. 방법은 없어요. 그냥 듣고 가는 거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듣고 가서 본인이 이제 안 느끼셔요? 지금도 이제? 들을 때는 알아듣겠지만 돌았으니까 싹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 공고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아가기 자꾸 봐야 돼. 숙여놔서 자꾸 봐야지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 다 날아가게 돼 있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을 때는 이러고 들어왔지만 돌았으면 나중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참 엄청나게 들었죠. 네, 그게 이제 귀하고 눈의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 떠들기를 자꾸 떠들어야 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노래 부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소유권 가등인가요? 그럼 소유권 가등이 말소하는 경우는 가등기권자가 정보인감을 다 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배운 게 있고 기타의 경우 첫 번째 경우는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하필 등기할 때 소유자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예외로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는 경우가 분필 등기 신청할 때 토지를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분필되는 토지 용의권자들 인감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 재산을 상속 인간의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 협의 분할세 날이 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제3자의 허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3자의 허가서가 들어온다거나 동의서가 들어올 경우에 허가 동의 발언을 확인을 해서 이자 인감을 내는 것이 기본 틀인데 차이점의 경우는 이쪽에 나온 3명이랑 4명의 차이점은 공증의 차이에 따라 했어요. 공증을 받은 경우 인감을 내야 됩니까? 낼 필요 없습니까? 이게 차이점인데 이 3개는 공증받아도 인감 그래도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돼요. 이 4개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제3자 허가서를 내는 경우에 공정증서라면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한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 시 등기 신청서가 공정증서라면 인감 내야 돼요? 면제해줘요? 여기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할 때 인감 내야 되죠? 공정증서 할 경우 인감 내야 돼요? 면제해줘요? 그래도 내야 되니까 공정증서라면 소유권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다. 틀린 말입니다.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5번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경우 등기표 정보 제출과 관계없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등기표 정보가 들어가면 인감할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니까 정보와 관계없이 인감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으면 인감 면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중요해요? 소유권 이외가 중요해요? 빨리 외치세요. 둘 다 중요하지. 권리니까 뭘. 소유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소유권을 2번 확인하겠다요. 정보와 인감으로서.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권리니까 중요하긴 한데 소유권보다 덜 중요하니까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 하나만. 정보 있으면 인감 필요 없고 정보 없으면 인감 대신 갖고 와라 그래서 자꾸 떠들어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자는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자꾸 들어가시면 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말이고 맞는 것은 3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맞고 두 번째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이전된다. 이런 성질을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원칙이다. 맞고요. 네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기록해야 한다. 유역지 등기는 직권이고 승역지가 신청하는 등기소가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지상권자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하게 되면 지상권자 설정한 지역권은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소유권자가 설정한 지역권은 주등기가 되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한 부기등기로 하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기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여러 개를 같이 담아 잡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공유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이다. 지분만 전세권으로 올 수 없으니까 전원이 다 오실 것 맞는 말이고. 네 번째가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맞고요. 이 약정은 주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약정은 무조건 다 보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전세권 일부 이전은 가능하긴 가능한데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 종료 후만 가능하고 저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만든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집 살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돈 융통에 쓰라고. 당장 기간이 끝나가지고 아파트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세금 안 나오면 입주할 수가 없으니까 돈 융통에 쓰라 만든 제도가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인 거지 살라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료 후에만 가능하고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 5번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0번 다음 중 신탁 등기 설명으로 잘못된 사항은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단독 신청해야 한다. 신탁은 원칙이 작년 3월달부터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맞고 두 번째, 수탁자가 여러 개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은 합의로 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소유권은 합의로 한다. 맞고요. 세 번째가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합의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공유가 두 명이 있는데 2인의 공유에서 1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배우셨어요? 사망한 자의 지분은 상속이 들어갑니다. 상속이 들어가려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이렇게 배운 게 민법상 공유일 것이고 반대로 2인의 합의가 있다가 1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때는 상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명 죽었으면 한 명 남았죠.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통해서 등기 실행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권리들은 대부분 상속이 다 들어가는데 합의만큼만 상속 등기 못하게 돼 있다 보니 예를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건 기억 좀 하셔야 돼요.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는 어떻게 해라?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하게 됩니다. 3번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 수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신탁원부는 신탁 부동산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맞고 5번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하필 등기할 수 없다. 하필 등기할 수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아까 따져봐야죠.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질문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용제, 지역권, 창설적 공동주당 이거 외엔 합병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신탁은 원칙 합병 못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여기까지가 1회번 문제인데 많이 맞으셨어요? 반만 맞으시면 반만 맞으시면 충분히 올라가요. 나중에 끌고 올라가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80, 90 나가서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많이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끌고 올라가면서 이게 아슬아슬한 이런 맛이 있어야지 스릴리즘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점수 안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